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식을 말하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기준선 라인 응용 수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수식 중에 한 가지인데요. 바로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 여기에 볼륨 오실러트의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그런 기준선 라인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기준선 라인을 활용한 매매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준선의 원리와 작동 원리, 그 다음에 매매법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기준선은 단기 트레이딩과 중장기 트레이딩 할 때 매매의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볼륨 오실레이터, 볼륨 오실레이터 이제 보조지표가 있는데요. 볼륨 오실레이터는 바로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보는 그런 보조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지표 중에서 이 기간을 단기 기간을 5일, 장기 기간을 20일로 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라인 설정에서는 상승을 빨간색 막대로 설정을 하면 바로 이제 보조지표로서 볼륨 오실레이터 5와 20의 패턴으로 이제 설정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볼륨 오실레이터는 설명한 것과 같이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보는 겁니다. 영선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영선의 기준선에서 자, 오실레이터 이제 막대 그래프 오실레이터가 영선 위로 이렇게 수렴을 받는 겁니다. 영선에서 영선 위로 올라오는 거는 바로 영선 수렴입니다. 이걸 어떤 걸 뜻하냐면 거래량의 이동평균선 5일선과 21선의 수렴을 뜻하는 겁니다. 수렴. 5일선과 20일의 수렴을 뜻하는데요. 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거래량 보조지표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거래량 보조지표는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하죠. 막대 그래프로 사용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막대 그래프로는 거래량의 패턴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이제 제가 강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이제 막대 그래프로 지금 표현되는 거고, 여기 보면 5일, 20일, 60일, 120일에 거래량의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거래량을 이제 체크를 해제하고, 여기서 이제 5일선을 좀 잘 보이게끔 한번 설정하고, 120일선을 좀 잘 보이게끔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는 제외를 하고,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를 없앤 거래량의 보조지표에서 보면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에서 보면 20일도 설정해야겠네요. 자, 5일선, 21선, 121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래량 이동평균선만 보이게끔 하면 여기서 5일선과 21선의 수렴이 보이죠, 수렴. 5일선과 21선의 수렴이 보일 겁니다. 바로 볼륨 오실레이터가 이 부분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볼륨 오실레이터의 5와 20의 패턴에서 영선 기준선이 있죠. 영선 기준선에서 영선 수렴을 받으면 상승 영선 수렴을 받으면 5일선, 21선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수렴입니다. 어, 동일하죠. 자, 보시면 5일선, 21선 수렴, 볼륨 오실레이터의 영선 수렴. 그쵸? 대두의 수렴도 있죠. 대두의 수렴 보면 5일선과 21선의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대드, 이제 영선, 대드 보이시죠? 영선 수렴인데 대두의 수렴이죠. 그 다음에 골드의 수렴입니다. 골든 클로스 수렴, 데드 클로스 수렴.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5일선, 21선, 골드의 수렴, 5일선, 21선, 대두의 수렴. 자, 이렇게 보면 진정한 거래량 패턴을 분석할 때 우리가 이제 막대 그래프로는 거래량의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다시 한번 막대 그래프를 어,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이게 바로 이제 거래량의 이제 이동평균선이죠. 거래량 이동평균선과 이 거래량의 이제 양을 측정할 때 보면 이 막대 그래프로 보게 되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로만 보게 되면 이 거래량의 패턴을, 진정한 거래량의 패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수렴과 확산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볼륨 오실레이터는 직관적으로 영선 기준선이 있어서 영선 수렴이 바로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오실레이터로. 자, 그래서 거래량의 패턴을 볼 때는 바로 막대 그래프로만 봐서는 안 된다.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거래량의 보조지표를 잘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볼륨 오실레이터의 5와 20. 5와 20은 바로 이제 단기 스윙을 할 때 보는 패턴이고요. 우리가 중장기로 볼 때는 볼륨 오실레이터를 5와 120으로 봅니다, 저는. 5와 120으로 보면,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중장기 패턴이에요. 그러면 중장기 패턴에서 5와 120이라는 거는 거래량의 이동평균선 5일선과 121선의 수렴이죠. 수렴과 확산입니다. 수렴과 확산. 자, 이 부분을 보는 것이 바로 볼륨 오실레이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간을 좀 어, 원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패턴을 분석해낼 때 바로 볼륨 오실레이터를 활용한다. 그래서 이 기준선 라인은 바로 이동평균선의 어떤 수렴도를 보고 여기에 볼륨 오실레이터의 기간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기준선은 단기 트레이딩, 단기 스윙, 이런 이제 단기적인 추세를 볼 때 요 밝은 초록색 라인의 기준선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색 라인이 있습니다. 이 회색 라인은 바로 장기적인 측면. 그래서 이 부분은 5와 20일의 수렴을 보는 거고, 회색 라인은 바로 5와 120일의 수렴을 보는데 여기에 이제 볼륨 오실레이터의 어떤 한 가지 조건이 들어가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기준선을 없애고 이제 매매의 이제 원리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차트에 보시면 이동평균선의 5일선과 121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에서 5일선과 121선에 요 패턴을 보는데 21선도 설정을 해야겠네. 21선이 빠졌는데 자, 이동평균선에 이제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5일선, 21선, 121선입니다. 자, 그러면 5일선이 이동평균선의 21선을 수렴을 받을 때, 이제 골든 클로스죠. 상향 골든 클로스. 이 수렴을 받을 때, 여기서 볼륨 오실레이터 5와 20. 자, 볼륨 오실레이터는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이죠.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 여기서 5와 20입니다. 영선 수렴을 받았던 이 부분. 같이 함께 일치가 하죠. 그쵸? 같이 함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가 매매 타이밍.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기평 120일, 5와 20일의 수렴. 그쵸? 그리고 조건은 어차피 단기에서 조건이 다 나왔습니다. 오실레이터 5와 20에서 수렴 뽑았던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붉은색 막대가 뭐다? 이 정배열의 수렴이죠. 정배의 수렴. 정배의 수렴이기 때문에 이건 대두의 수렴. 파란색 막대는 대두의 수렴. 빨간색 막대는 골드의 수렴. 자, 여기서 보면 수렴 받고 오실레이터가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의 수렴.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그 다음에 중장기로 볼 때는 5일선 120일의 수렴.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만 보시면 돼요.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를 체크를 해보면, 자, 5일선, 21선, 120선 모든 것을 수렴을 받은 바도 여기서 보시면
볼륨 오실레이터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볼륨 오실레이터. 볼륨 오실레이터가 여기서 수련받을 때는 볼륨 오실레이터가 여기서 이제 수련받은 부분이죠. 볼륨 오실레이터는 수련을 받지 않았어요. 어디서 수련받았냐면 여기서 수련받았는데 여기 탄력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탄력성은 뭐냐면 수련받는 동시에 볼륨 오실레이터도 수련받는 게 탄력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의 기준이 되는 거죠. 단기 트레이딩 기준 될 때 볼륨 오실레이터의 5와 20,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5와 20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되는 부분이죠. 단기 트레이딩 할 때. 그렇죠? 자,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이 왜 이동을 하지 않을까요? 자,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상한가를 나왔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동평균선 5와의10 수렴, 그 다음에 볼륨 오실레이터가 영선의 수렴을 이미 여기서 받았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자, 이렇게 수렴받았던 부분. 여기가 이제 매매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렴받았던 이 부분 매매 타이밍이고, 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본다? 5와 20, 5와 20에서 121선과 수렴받을 때 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A택을 보시면 5와 20 수렴, 볼륨 시트 수렴. 바로 여기가 바로 단기 트레이딩의 매매 타점이 되겠죠. 매매 타점입니다. 그 다음에 120선도 수렴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조정을 자, 이 조정이 나왔다 해도 이 조정을 견디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렇게 또 다시 상한가를 한꺼번에 상한가를 이제 찍어버린 이런 패턴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볼륨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수렴.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5와 20의 수렴, 볼륨 오실레이터 수렴, 보이시죠? 매매 타이밍. 자, 매매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이제 수렴도 수렴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부분이 거래량의 수렴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의 수렴. 거래량의 수렴에서 단기로 볼 때는 5와 20이어야 되고, 장기로 볼 때는 5와 120을 봐야 됩니다. 5와 120을 봐야지 이 중장기적인 측면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준선을 다시 한번 급등대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입니다. 5와 20의 수렴, 5와 121의 수렴, 이 기준선이고, 여기에 이제 5일선 있죠, 5일선. 이 5일선이 이렇게 기준선을 상향 골든 크로스라는 걸 보면 돼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골든 크로스를 하느냐, 아니면 데드 크로스를 하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5일선이, 자, 단기 기준선, 자, 골든 크로스, 매매 타점, 또 장기 기준선, 골든 클로스, 매매 타점. 아주 쉽게 보이죠?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다 나왔죠, 여기서. 여기서 기준을 잡을 때 보면 볼륨 오실레이터도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선을 5일선이 이제 뚫어주는 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기준선 위에 5일선이 있느냐. 여기서 5일선, 20일선이 수렴받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볼륨 오실레이터를 보면 단기적인 측면이 나오죠. 볼륨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수렴 받아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기준선을 뚫어줄 때에 보면은 볼륨 오실레이터가 확실하지 않죠. 여기서는 기준선을 뚫어줄 때는 볼륨 오실레이터가 확실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 하면 됩니다. 자, 어떠한 이제 원리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자, 이 기준선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수식 중에서 볼륨 오실레이터 이제 수식을 한번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볼륨 오실레이터 수식을 불러보겠습니다.
영문으로 BOL 맞춰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보시면 볼륨 오실레이터라는 이제 G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 있죠. 그럼 이게 볼륨 오실레이터에 해당되는 수식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내겠습니다. 일단 이제 복사를 해내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하고 여기서는 지표명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급등대기 이동평균 수렴 기준선. 자, 이렇게 지표명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급등대기 이동평균 수렴 기준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수식 1번을 적용하겠습니다. 수식 1번. 수식 1번은 5와 20입니다. 5와 20. 그래서 5와 20 수렴이라고 하겠습니다. 5와 20 수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장기와 장기, 단기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이니까 장기, 단기니까 단기 먼저 하겠습니다. 단기. 단기는 그냥 이동평균선 M 하고 단기니까 숏 S로 해서 MS라는 이제 변수로 해서 이동평균선 MA 그다음 종가입니다. 종가. 종가. 자, 기간을 이제 정해 주면 됩니다. 기간. 기간 1번. 그다음 단순. 이평의 종류는 단순. 자, 이렇게 해서 단기를 정의했고요. 장기를 정의했습니다. ML로 정했습니다. ML은 MA 종가. 여기서 이제 기간, 기간 2, 단순. 자, 그러면 장기도 이동평균선을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 볼륨 오실레이터, 복사된 볼륨 오실레이터를 붙여넣겠습니다. 자, 복사된 볼륨 오실레이터를 복사를 하고요. 이 부분을 볼륨이라는 변수를 넣겠습니다. 볼륨은 하고 여기에 마감 따옴표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 기준선을 표현할 때 제가 이제 이 수식의 함수 중에서 바로 value when이라는 이제 조건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죠. 어떤 조건 만족 시 자리에 표현을 해줘라. 이게 바로 이제 value when이라는 함수인데요. 이 value when을 함수로 해서 기준선을 만드는 그런 이제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조건 만족 시 기준선을 표현해줘라 이런 이제 함수이기 때문에 먼저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조건은 크로스업입니다. 이동평균선 단기와 장기의 크로스업을 하는 거죠. 크로스업. 골든 크로스를 얘기합니다. 골든 크로스에서 어떤 골든 크로스냐면 단기 MS가 장기 ML을 골든 클로스를 한다. 아시겠죠? 이 조건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볼륨 오실레이터에 영선 수렴입니다. 영선 수렴. 그래서 볼륨이라는 변수 있죠. 볼륨. 볼륨이라는 변수에 영선. 볼륨이 영선 위에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수렴의 조건이죠. 그래서 단기평 MS, 장기평 ML이 서로 골든 클로스하고 여기에 볼륨 오실레이터가 영선 이상에 있어야 된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준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value n이라는 함수를 활용하면 됩니다. value n, value n. value라는 함수에, 자, 여기에 이제 시작은 1, 조건 만족시키는 조건을 넣으면 되겠죠? 어디에 표현해라? 바로 MS에 표현해라. MS 자리, 수련받았던 자리, MS 자리에 표현해줘라. 그래서 여기는 MS로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5와 20의 수렴이죠. 5와 20의 수렴의 수식은 완성됐고, 이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수식 2번에서 붙여넣기를 일단 하고요. 여기서는 수식 이름을 5와 121의 수렴이라고 수식 이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변경할 거는 뭐냐면 이 조건은 5와 20이고요. 자, 이 조건은 5와 12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간 1은 5일로 이미 정의를 할 거고요. 기간 2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기간 3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기간 3으로만 바꿔주면 되고 지표 조건 설정에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기 입형 있죠? short period, short period, short period는 5입니다. 그 다음에 long period는 바로 20이죠. 다음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1. 기간 1은 5일입니다. 자, 기간 2. 기간 2는 20일이죠. 기간 3이 있습니다. 기간 3. 120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표 조건 설정도 했고요. 수직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상이 없죠? 그럼 이상이 없으면 5와 20은 황금색으로 이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미리 만들어진 거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황금색으로 이제 저는 여기서 표현하고요. 5와 121은 회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준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스케일은 가격으로 하셔야 돼요. 스케일은 가격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식 검증하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작업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삭제를 하고 최근에 만든 수식은 사용자 지표의 가장 하단에 있죠. 급등대기. 자, 이렇게 해서 급등대기, 이동평균선, 수렴, 기준선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황금색 라인과 회색 라인이 이제 기준선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 기준선을 상향 골든 크로스 할 때 볼륨 오실레이터 이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볼륨 오실레이터의 이 조건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와 단기적인 추세인데, 이렇게 이제 5일선과 OI10 기준선, 그렇죠? OI10 기준선, 수렴, 볼륨 오실레이터. 그냥 매매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장기적인 측면을 봤는데, 이 120일의 수렴 기준선을 데드 크로스나 손절이죠. 데드 크로스를 하게 되면. 자, 뭐, 골든 크로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데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매매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 기준선에서 5일선이 이제 수렴을 받았죠. 5일선 수렴, 볼륨 오실레이터. 자, 여기서 매매의 기준, 단기 트레이딩. 여기서는 이제 장기적인 측면도 나왔습니다. 장기적인 측면. 그럼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라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대동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5일선과 21선 수렴, 볼륨 오실레이터, 그다음 여기서 단기적인 단기 트레이딩 나오죠. 자, 여기도 단기 트레이딩 나옵니다. 여기서는 5일선과 21선이 수렴을 했지만 볼륨 오실레이터는 수렴을 받지 않았죠. 어디서 수렴받았냐면 5일선이 기준선을 상향 골든 클로스하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면 여기서 볼륨 오실레이터가 수렴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죠. 아시겠죠? 자, 요거는 단기적인 이제 측면이 없습니다. 자, 볼륨 오실레이터는 수렴을 받았지만 요 기준선을 돌파하진 못했죠. 자,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 요런 부분들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이 부분 단기적으로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손절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이 기준선이 이미 이제 수렴받았던 부분이고 쭉 계속해서 수렴받았던 부분이고 어, 손절할 기- 손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야겠죠. 여기는 장기적인 측면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아끼는 수식이 하나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좀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이동평균선 수렴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든 이 기준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단순하게 종목을 선택하고 단순하게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좀 복잡하고 너무 좀 신중을 기하고 하는 것보다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어떤 하나의 기준선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선을 보고 어떤 하나의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면 단기 트레이딩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선들을 잘 활용합니다. 제가 조건에 맞는 그런 이제 기준선을 만들어내서 그 기준선의 기준대로 매매를 하는 그런 이제 주로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수식을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어떤 하나의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